안녕하세요. 디와트 수강생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만들 것 같아요. 학교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시험을 직접 대면에서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통보가 가는 시기일 것 같아요. 일부 학생들도 질문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분들이고 행정학 원론 수업을 이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은 됐죠. 이제 행정학 원론은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이제 아직 뭐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스마트 LMS에 공지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행정학 원론 시험은 비대면으로 이제 볼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급하게 변동이 생기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해당이 되는 얘기. 자, 저는 사실은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급식 세대는 아닙니다. 무상급식 세대가 아니에요. 무상급식에서의 결정적인 장면 하나는 이겁니다. 저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서울 광진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떨어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이제 찬반 투표를 붙이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 입장이셨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다른 찬성 입장이 많이 나오면 시장직을 내던지겠다고 과감하게 당시 선언하셨죠. 그리고 후련히 떠났습니다.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달경에 정확히 7월 한 3일에서 5일경 정도 된 것 같아요. 7월 초에 이제 급식 담당하시는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 비정규직 주로 노동자들이시죠. 이분들이 이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제 기본급 인상해달라. 그 다음에 수당 차별, 정규직과의 비교해서 수당이 이제 좀 덜 나오는 거에 대한 차별을 해줘야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해서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총파업을 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사실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급식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학생들 한 40여 명을 정도 대상으로 이제 뭐 심층 교육도 하고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예요. 저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급식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급식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 그 현장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기형 토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급식 선생님들의 총파업, 조리원 선생님들의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일단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 쪽 이제 의견 옹호해서 이제 젊은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자들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하는 것만큼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조리원 선생님들이 이제 다소 극단적이지만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급식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였잖아요. 1년 전에. 1년이 채 안 됐죠. 1년 전에. 그러면 여러분 성장기 청소년들 아닙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점심 끼니를 굉장히 부실하게 때우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뭐 빵하고 우유 먹는 영상들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조리원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다. 아무리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리원 선생님들이 하지만 파업을 하게 되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볼모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뭐 찬반 여론이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교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리원 선생님들 대표적이죠. 방과 후 교사들, 뭐 고등학교는 없는 것 같은데 초중고에 특히 초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비정규직이세요. 그러면 이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을 해요. 노동자의 행복권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행복권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 의견을 갖게 되면
이제 급식 선생님들의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일부 근거가 마련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당사자니까 파업이나 대체 급식 등으로 해서 난 불편하다. 심지어 내가 부실하게 먹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총파업, 조리원 선생님들 총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아무런 토론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라는 쪽이 44%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는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을 반대한다가 31%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뭐 판단하기 어려워. 잘 모르겠어. 그리고 혹은 또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이 대략 25%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약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을 더 이해한다, 옹호한다 라는 쪽이 많았어요. 4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뭐 발표도 하고 자료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제 이 무상급식에 세금이 철세죠. 6,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발제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죠. 이런 발제도 했습니다. 자료도 보여주고 급식 조리사들, 조리원 선생님들의 노동 환경이나 임금이 굉장히 낮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PT 자료, 발제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또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조리원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조리원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다. 심하게 얘기하면 빵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제공해 주고 나서 이제,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토론을 거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크게 이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쪽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고 자료도 보고 나서 나도 이 조리원 선생님처럼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심정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하는 의견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오히려 또 근데 급식 조리원 선생님들의 요구가 과도하다, 노동자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대략 한 7, 8%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찬반 의견 발제도 듣고 또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 이해를 보낸다는 쪽이 강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도 한 이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시 똑같이 물어봤어요. 조리원 선생님들의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냥 물어봤을 때는 지지한다가 44%였잖아요. 근데 이게 53.5%로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한다.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31.3%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해요. 32.6%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폭이 지지한다, 찬성한다 쪽이 많이 올라가고요. 뭐가 줄었냐면 관심이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 25%가 확 줍니다. 확 줄어요. 대략 14%로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25%에서 14%, 유보나 무관심 계층이 25에서 14로 주는데 그 11% 중에 상당수는 조리원 선생님들 쪽 의견에 찬성한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제 토론과 과정도 거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수기 과정,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무슨 의견을 제시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관심했다거나 유보 입장을 가졌던 이제 학생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냥 파업하던 말던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뭐 파업하면 잠깐 빵 먹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발제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학생들하고 이제 그 위에 토론도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조련 선생님들 비정규직이죠.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를 보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걸 알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물론 전 세계 거의 공통이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의견이 나오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정말 이거는 저는 공감을 해요. 필요하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무상급식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거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련 선생님들의 파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이제 중요한 당사자 측인 학생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나요? 물론 이제 파업이 진행되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학생분들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련 선생님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러는 것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논의에 빠지고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뭐 의사결정이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는 근데 특히 이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청소년인데 공부나 하지 니들이 뭘 알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 초중고 다니면서 이제 급식을 경험했을 텐데 급식이 이제 중단됐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쭤볼게요. 이제 그 조련 선생님들을 포함한 학교 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파업이라든가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 LMS 열린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올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